누구나 즐겁고 재미있게 인생을 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진짜로 인생을 즐기는 사람은 재미있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재미있게 해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 순간순간이 쌓여 진짜 재미있는 삶을 만든다. 그래서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말한다.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것이므로 나이 드는 것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그리고 좀 두렵더라도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겠다는 다짐을 잃지 말라고.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훨씬 풍요로울 수 있다고. 50년간 정신과 전문의로 환자를 돌보고 학생을 가르쳤던 이건후 교수님은 3대 13명이 한 집에서 대가족을 이루고 화목하게 사는 걸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멋지게 나이 들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인생의 기술, 노학자가 전하는 나이 들매 즐거움 속으로 그 방법을 찾아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펴낸 곳 갤리온.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라는 말은 틀렸다. 미국의 한 노인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는 친구가 있다. 이 친구가 환자들에게 일생 동안 가장 후회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하고 통계를 냈더니 1위가 내 마음대로 하고 살 것을 이었다. 반증하자면 그동안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뜻이 된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예전에 아내에게 농담투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투덜거렸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종로 한복판에 가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자. 당신 살아온 이야기 들어보면 다들 당신 마음대로 살았다고 할 거다. 아내 말이 맞다. 남들이 보기에 나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었다. 내 주장대로 살았다. 하지만 남들이 보는 나와 내가 느끼는 나의 모습은 다르다. 그 차이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했다고 여기고 나의 내면을 모르는 이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고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크게 보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 우선 태어나는 것부터 내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다. 자신이 원하는 부모와 환경을 골라 태어난 이는 아무도 없다. 또 수많은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점에서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로빈슨 크루소처럼 무인도에 혼자 살지 않는 한 말이다. 다만 타인과의 관계망 속에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고 그 가운데서 나의 행동을 결정지으며 살아갈 뿐이다. 그 행동 하나하나에 나의 의지가 얼마나 들어갔느냐에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았다, 못 살았다가 좌우되는 것이다. 아내의 말처럼 나는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았다. 나는 어린 시절 장티푸스에 걸려 죽을 뻔한 후 어머니의 가보호 속에 성장했고 자라는 동안 정신적 억압을 받았다. 그러나 그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뇌하고 애쓰며 결국 내 의지대로 삶을 이끌어간 것이 아닌가 싶다. 몸이 허약해 동네 건달들에게 이유 없이 자주 맞아 모멸감을 느꼈던 때는 당수를 배워 거리를 할보하고 다니기도 했다.
4.19 혁명과 군사 독재라는 시대의 경량을 통과하며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학생회장으로 시위를 주도해 체포되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나는 내 마음의 밑바닥을 들여다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모색하며 오히려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꿈에 그리던 히말라야에 갈 기회가 생겼지만 아이젠이 없어 난감했을 때는 대장간을 찾아다니며 운동화에 쇠침을 덧대어 핸드메이드 아이젠을 만들어 가져갔다. 정신과 의사가 되고 나니 의료 환경이 얼마나 척박했는지 제대로 읽을 만한 의학서가 없었다. 그래서 직접 외국 서적들을 번역하여 공부했다. 지난 날을 생각해보면 나는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꼭 장애물을 만났다. 그리고 그 장애를 넘는데 안간힘을 썼다. 그런 점에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인생은 내가 가고 싶은 길 앞에 기차 레일을 착착 깔아주지 않는다. 혹 정해진 기차 레일이 있다면 오히려 나를 엉뚱한 곳으로 데려갈지 모르니 조심해야 한다. 하고 싶은 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넘어서고 이겨낼 때 비로소 진짜 원하는 것을 갖게 된다. 그런 사람만이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닐까? 나이가 들어 내 마음대로 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삶에 대한 후회보다는 아쉬움이다. 순간순간 내린 나의 선택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지는 게 인생이기에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것이다. 보통 시도해서 잘못된 일보다 하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가 더 큰 법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보다는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했네. 그래도 괜찮아 하면서 지난 삶을 긍정하고 만족해야 한다. 결국 누구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것이니까 말이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정리해보자. 보통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간섭이나 제재 없이 자유롭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라고 여긴다. 그 속엔 내가 꿈꾸는 삶이 저절로 쉽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속내도 있다. 사실 누구나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러나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뜻한다. 인생에서 크고 작은 장애를 만날 때 의지를 발휘하고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 극복하는 것이다. 무엇에도 굴복하지 않고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노력이 내 뜻대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라고 투덜거리기 전에 내가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돌아볼 일이다. 부모가 아이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재산. 내가 공부하는 사이버 대학 게시판에 어린 시절 이야기를 올리자 반응이 좋았다. 동네에 불황아로 떠돌던 미친 여자를 집으로 불러 밥상을 차려준 어머니. 초등학교 복은 체조 시간에 허리를 뒤로 젖힐 때마다 눈이 마주치던 여학생. 침대 병원에 누워보고 싶어 자동차에 치여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철없던 이야기 등 특별한 사건은 아니었다. 누구나 어머니에 관한 따뜻한 에피소드가 있고
어느 동네나 미친 사람이 있었으며 생각만 해도 가슴 뛰던 첫사랑이 있었을 것이다. 다만 내 이야기가 스위치가 되어 그들의 뇌 어딘가에 잠자고 있던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새록새록 생각났던 것이리라. 안톤 슈낙의 수필집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에 나오듯 어린 시절의 모든 이야기는 별처럼 인생에서 빛난다. 잡을 수 없지만 반짝이는 보는 것만으로 따뜻해지는 무엇. 옛날 생각이 자주 나는 걸 보면 나도 늙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날 문득 용수철처럼 튀어나온 기억들은 웃음을 짓게 하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로 인해 내 주위를 훈훈하게 만든다. 삶은 작은 이야기의 연속이다. 시시껄렁해 보이는 작은 이야기들이 모여 인생의 큰 무늬를 이룬다. 그러니까 매 순간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다만 좋은 기억을 많이 만들면서 살아가라는 것이다. 좋은 기억이란 무엇인가? 기쁜 일이나 행운, 성공, 잘된 일을 말하는 걸까? 아니다. 좋은 기억은 내가 순간순간 만나는 어떤 상황에서 좋은 쪽, 긍정적인 쪽으로 선택하려는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순간순간을 즐거운 쪽으로 생각하고 만들어 가려 했다. 일이든 공부든 취미든 봉사든 모두 내가 즐겁게 살기 위한 쪽을 선택했다. 40살 넘어 재형저축 적금을 탔다. 1973년 이화여대로 이직한 뒤 월급에서 의무적으로 불입금이 빠져나갔는데 그동안 쭉 잊고 살다가 만기가 된 것이다. 1983년 1,000만 원이란 공돈이 생긴 셈이었다. 돈을 들고 찾아간 곳은 여행사였다. 그리고 1,000만 원어치 여행 계획을 짜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결혼할 때 예식장 빌리기도 어려울 만큼 돈이 없었다. 그래서 텐트 안에서 첫날밤을 지내며 아내에게 말했다. 돈 벌면 우리 세계 여행 가자. 두 사람 다 가난했으니 무슨 말인들 못할까. 나로서는 아내를 즐겁게 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런데 그 막연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으니 신기하고 놀라웠다. 나는 아내와 상의도 없이 일을 저질렀다. 부동산 투기가 붐을 이루던 당시 1,000만 원은 변두리의 소형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을 만큼 큰 돈이었다. 집을 사서 새를 놓으면 부수입도 괜찮을 테고 노후 보장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즐거운 상상으로 가득했다. 나는 아내 모르게 여행 계획을 세웠다. 당시 딸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어서 아내는 나를 기가 막히다는 듯한 눈빛으로 쏘아보았지만 결국 따라 나섰다. 그렇게 우리는 40일 동안 온 유럽을 돌아다녔다. 근사한 호텔에서 잠을 잤고 사진으로만 보던 명화들을 감상했다. 파리 개선문 앞에서 돗자리를 펴고 앉아 나눈 이야기는 끝날 줄을 몰랐다. 그렇게 1,000만 원을 다 썼다. 여행에서 돌아온 뒤 돈은 가뭇없이 사라졌다. 그러나 후회는 없었다. 아내와 나에게는 여행의 즐거움과 기억들이 남았다. 가끔 나는 아내에게 이렇게 묻곤 했다. 아파트 투자해서 얼마 더 버는 게 낫나? 지금 이 즐거운 기억을 갖고 살아가는 게 낫나? 그때마다 아내는 빙그레 웃을 뿐이었다. 아이들에게는 나름대로 즐거운 기억을 심어주려 애썼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갖게 된 내 집. 작은 집이었지만 나는 아이들 방을 손수 꾸며주었다. 잠수함 모양으로 꾸미고 천정을 뚫어 지붕으로 연결하는 봉을 세웠다. 어린 시절 내가 살던 대구의 우리 집 마당에는 큰 감나무가 있었다. 감나무를 타고 올라가면 대구 시내가 훤히 보였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신기했다. 막힌 가슴이 탁 트였다. 감나무는 어머니의 갑옷 속에 오로지 집과 학교만 오가던 나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다. 아마도 내 아이들 방에 천정을 뚫어 하늘을 볼 수 있게 한 것은 어린 시절 기억 때문이었을 것이다. 봉을 잡고 올라가면 먼 곳까지 보였고 밤에는 별이 방 안으로 쏟아졌다. 장남이 천문학자가 된 것도 어찌 보면 우연은 아니었던 듯하다. 부모로서 풍족하게 해주지는 못했지만 자식들에게 행복한 기억을 남겨주려 애썼던 것만은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을 테니 다행이다. 일본의 자녀 교육 전문가 가나모리 우라코가 말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재산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부모는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삶의 좋은 기억은 나의 선택으로 만들어진다. 이제 나는 내 삶의 마지막 모습이 나쁘게 기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래서 노화로 인한 아픔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게으르지 않으려 노력하며 즐거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식들에게 훌륭하지는 않더라도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았던 아버지로 기억되었으면 해서 말이다. 훗날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들이 나의 기일에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인 내 이야기를 나누기를 바란다. 다들 바빠서 한자리에 모이기 힘든 세상인데 나의 죽음을 계기로 자녀들이 모인다면 얼마나 좋은가. 그날 인간 이건우에 대한 기억을 자식들 나름대로 퍼즐 조각처럼 맞춰보고 웃음을 터뜨리면 좋겠다. 나의 좋은 면이나 재미난 추억거리를 말해도 좋고 험담을 해도 좋으리라. 이야기가 깊어지면 각자가 처한 삶의 어려움을 형제들과 나눌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따뜻한 힘이 되지 않을까? 상상만 해도 마음이 흐뭇해진다. 즐거운 인생을 위한 팁. 아까워서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에게 내 오래된 꿈 가운데 하나는 스님들의 선방처럼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방을 가져보는 것이다. 선방은 스님들이 가부좌를 하고 앉아 명상하는 곳이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다. 오직 나를 붙들고 앉아 있을 뿐이다. 간혹 스님들의 방에 초대되어 차를 마실 일이 있으면 나는 언제나 그 텅 빈 방, 그리고 그곳을 꽉 채운 고요와 정갈함에 깊은 감동을 느낀다. 나이가 들어서는 좀 더 자주 방을 정리한다. 하루 종일 책상을 치우고 널브러진 책을 책장에 꽂는다. 매번 이것저것 불필요한 것을 버리지만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다. 그때마다 버릴 것은 미련이구나 하고 깨닫는다. 얼마 전에는 오랫동안 정기 구독해온 잡지를 끊기도 했다. 눈이 안 좋아 더 이상 마음 편하게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시간이 나면 보리라 쌓아둔 지 몇 개월째. 이번엔 단단히 마음 먹고 전화를 걸어 구독을 끊겠다고 하니 월간 미래세계는 구독한 지 무려 30년 가까이 되었다고 한다. 문득 아쉬운 마음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미안하다고 하고 끊었다. 그렇게 한번 정리하고 나면 마음이 한결 후련하다. 그러나 몇 주 안 가 방은 다시 잡동사니로 가득하다. 이것저것 필요한 자료를 찾다 보면 어느새 방바닥에도 책과 종이로 탑이 세워져 있다. 아, 완벽하게 끝까지 깨끗할 수는 없는 것인가. 어쩔 수 없이 또 천천히 버릴 것과 남길 것을 가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모든 게 아까워 도저히 버릴 수 없다는 사람들에게 나는 말한다. 더 자주 버리고 더 자주 청소하세요. 그러면 됩니다.